서비스의 부인이 아니라 허당이에요, 허당. 자, 지금 좀 전에 들려드린 성공자의 비밀을 제가 2년간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리더들한테 공유한 내용이었고, 결국에는 그건 거예요. 끊임없이 하는 거.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저희 비너스 라인이거든요. 근데 다 하나하나 정말 기회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셀라디로 강의하신 박민정 리더님께 참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제가 3주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거든요. 근데 뒤에서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1박 2일 있었어요. 근데 양희정 리더님하고 박민정 리더님이 1박 2일을 오시다가 또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차를 폐차할 정도로. 근데 그 상황에 사진 하나가 온 거예요. 양희정 리더님한테 스폰서죠. 뭐였냐면 레카차 하신 분이랑 사고 나신 분한테 헬스팩을 줬다. 우리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서 미친 거 아니야? 미쳐야 돼요. 저는 여기에 혹시 오신 분들, 그게 물론 지금의 상황은 슬프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 박종자 스폰서님도 초기에 교통사고 나서 몇 달 입원했었대. 저는 박종자 스폰서님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사업장에 처음 오셨다. 나는 처음 왔다. 한 분 계시죠? 두 분, 세 분. 세 분이요. 오늘 강의는 세 분만을 위해서 할게요. 자, 제가 이 세 분의 인생을 한번 바꿔드리는 강의를 했으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정말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처럼 15년, 20년 안 사시라고 이제 이야기할게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 인터넷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은 단어들이 촥촥촥 나와요. 근데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뭘 걱정하냐고, 노후, 뭐 직장은, 뭐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딱 축약했을 때 이 네 가지로 축약된다는 거예요. 가장 관심이 많다는 거죠. 저도 꿈이 있었어요. 자, 20대 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만? 꿈만. 돈은 생각하지 않았고, 시간도 생각하지 않았고, 건강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되고 싶었냐면 유아교육의 한 획을 긋는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저희 언니가 있어가지고, 언니가 같이 여기 와 있으니까 갑자기 눈이 나요. 이제 저희 심정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선택을 했어야 돼요. 그럼 유학을 갈 것이냐, 아니면 결혼을 할 것이냐. 근데 부모님이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남편이 공부를 시켜줄 거라 생각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난 가난한 남자는 싫어요. 이렇게. 그냥 부자래요. 결혼을 했어요. 딱 그거 부자래요. 그거 하나랑 하나는 공부 시켜줄 수 있으니까 공부 외국 나가서 해도 시켜준대요. 그 두 가지만 믿고 3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딱 결혼을 했는데 부자예요. 1억 있더라고요. 저는요, 부자에 100원이 있어야 부자였거든요. 그거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거예요. 야, 총각이 1억 번이라고, 나 2,000원짜리 팬츠도 안 입고 얼마나 노력해서 부자가 됐는데. 그래서 두 번째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박사하려면 1억 이상 든다는데 그거는 지금 못 도와주니까 너 돈 있으면 하래요. 제가 돈 있으면 했겠어요, 결혼을? 그래서 생각했어요. 돈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단순해요. 하나밖에 못 봐요. 이것만 보고 살다가
이제 이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생각했어요. 내가 치사해서 내 돈으로 공부할 거야. 그래서 15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요.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래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 4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 명예직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가니까 108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제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옮겼을 뿐인데 생각했죠. 아 그래 명예를 내려놓고 좀 돈을 해야 돼. 그래서 또 어린이집으로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40살에 공부를 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일을 해서 200만 원짜리 상가를 가지만 남편 눈치 안 보고 나는 매달 공부만 하지. 이 생각만 하고서 10년을 살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뤘어요. 그거보다 더 크게 이뤘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어요. 갔더니 교수님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을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시간. 너무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거기서 면접을 보고 내려오는 전철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시간이 나이가 딱 2명 뽑잖아요. 그러면 교수 입장에서도 젊고 그리고 더 능력 있는 애들을 키우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점점 시간이 가고 있구나.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를 해요? 다시 또 일을 해요. 4년이 지났어요. 근데 또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이놈의 건강을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갑상선에 혹이 7개가 생기고 병원에 갔더니 위가 다 모래아가 돼가지고 잘못하면 위암으로 갈 수 있대요. 그때다가 또 고도 비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생각했어요. 제가 아 이거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걸 멈춰야 돼. 멈추려면 순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잖아요. 저는 무슨 일을 했었냐면 제가 모든 삶을 걸어서 15년간 이룬 게 이 일이었어요. 얘가 이거였거든요. 이게 저희 원이에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원이고 보기에는 그냥 그럴 것 같지만 항상 정원을 바꿔야 되고 선생님들의 교직원들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항상 생각했어요.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어. 눈을 안 뜨고 싶어. 근데 원에 나가면 어때야 돼요? 웃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나는 백조라 그랬어요. 왜 백조가요? 항상 고고해요. 근데 밑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물 가리키지를 하잖아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멈춰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경란 스폰서 이제 저희 언니를 통해서 이사나를 만났을 때 제품으로 처음에 만났어요. 근데 제품을 먹고 한 2년의 세월이 흘렀죠. 원에 제가 먹고 있을 때 몸이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제 먹으면서 뭐가 있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되게 제품 좋다. 근데 저희 언니가 한번 사업 설명을 들어보래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언니 나는 너무 힘들어. 지금 일도 너무 힘든데 그리고 나는 충분히 괜찮아. 그 원 근처로 스폰서님 데리고 온대요. 언니 나 그러다 원 망해.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제 멈춰야 된다라고 느꼈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인생을 다시 살고 싶어. 살도 빼고 싶고 유학도 가고 싶어. 그래서 이제 운영자를 다른 분한테 맡기고 이제 다시 멈춰서 아이들하고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그때 저희 언니가 저의 합법증을 건드린 거예요. 전화를 해서 내가 유학 가려면 너 캐나다 알아? 몰라? 그러면 우리 이경란 스폰서님 애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고 있어. 만났네요. 그렇게 해서 만나서 제가 사업을 하게 됐는데 진짜 딱 만났는데 저는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막 눈도 이상하고 코도 이상하고
근데 만났는데 유스포님이 쭈쭈 마사지를 한대요. 근데 제가 왜 이분한테 묘한 매력을 느꼈냐면요. 저는 제가 아기를 낳고 났는데 모유수유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모유수유 첫째 때는 완전 죽기 살기로 그냥 생짜로, 두 번째 때는 그 오키타닉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한 번 마사지 받을 때마다 8만 원 막 이러잖아요. 이거 돈 되겠네. 제가 돈 되는 일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막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뭐 수간호소 해야 되고 뭐 간호소 해야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너무 늦은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초기한 여자들 똑똑한 여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육수포님이 거기서 1,000원 이상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걸 투자하면서 얻는 수익이, 근데 선생님은 그다가 오키타닉 할 때 보면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신성같이 보였거든요, 제 눈에. 근데 그런 분이 저는 유산나 일하면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를 만났을 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수익을 2,400 정도 여기서 가져갔네요. 이게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유산나를 알아보려고 1박 2일에 직접 갔어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었는데 그때 서플리먼트랑 이런 거를 본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보고 나서 제가 얼마나 거부를 했으면 언니가 서플리먼트도 보여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유산나 사업, 그 와인, 소다 이런 거 한 번도 본 일 없어요. 그냥 제품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카드 주잖아요. 저 카드 2년 동안 한 번도 준 적 없어요. 언니가 야 고객들은 다 카드 주는데 이러면요 이래요. 언니 난 언니를 믿지만 유산나 회사가 내 카드 가지고 무슨 일 하면 어떡해. 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여기서 사업해요. 그렇게 해서 사업장에 딱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세 가지에 놀랐어요. 유산나 다이아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된 상태에 딱 가서 보니까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저 여자들은 내가 봐도 제품을 사고 싶은 여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날 운이 좋았어요. 1박 2일날 제가 1박 2일 지나가면서 거의 그런 일 없었는데 다이아들의 옛날 과거 사진이 나오네요. 다 뽀글이 아줌마 3만원짜리 막 구두 신는 아줌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랬던 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 좀 돌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놀란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요 스폰서들이 승급하는데 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윗사람한테 포인트를 올려주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벨도 없나? 저는 제가 한 일은 뭐냐면 같이 한솥밥을 먹어요. 예를 들어 엄마들하고도 같이 밥 먹고요. 선생님들하고 밥 먹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민원 넣으면 원 받아야 되고요. 엄마들이 민원 넣으면요 아동학대로 끌려가야 돼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랑 가치가 없어요. 같이 하는 거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유산나 와서도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피해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많이 유산나 안에서 다 깨고 있거든요. 그랬고 세 번째 제 눈에 눈물이 나게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보상을 드리는데 눈물이 많이 났어요. 왜냐면 골드 막 그리잖아요. 700만 원 막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왜 눈물이 났냐면요. 제가 15년의 인생과 바꾼 것이 1년 안에 이룰 수 있는 게 유산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열심히 이뤄가지고 이뤘는데 다시 또 뛰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 막 15년의 인생을 막 바쳐서 열심히 해서 이제는 이제 수입도 받아 그리고 그냥 편안해 애들 데리고 외국 나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뛸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고요. 못 가지죠. 근데 왜 제가 다시 뛸 마음이 있었냐면 사람마다 그러니까 한 버튼이 다 틀린 거예요. 제가 왜 울었냐면 제가 15년의 인생에 거쳐서 이렇게 산 인생을 우리 조카나 우리 선생님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나는 몰라서 간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다리가 잘못된 사다리.
내 몸을 깎고 제가 오직하면 돈을 버는 게 내 몸을 깎는 것 같았어요. 내 생명을 한 달씩 돈값 바꾸는 거예요. 그런 일이 노동 수입인 거예요. 누가 좀 대신 좀 해주세요.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이 일은. 그렇게 했는데 보상을 알고 나니까 전달할 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기 때문에 전달하기 쉽겠죠. 그 사람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요. 너무 아파요. 왜 모를까? 왜 거절할까? 나중에는 나처럼 나중에 좀만 언니한테 2년 전에 들었으면 이런 생각 할 텐데 그러니까 어때요?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얘기하고 거절하면은 잘 몰라서 그러는 머리가 딸려. 또 알려주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유산화 골드 중에 특이한 골드예요. 어떠냐면 인맥이 없이도 골드를 갈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유산화는 이렇게 두 명이거든요. 이렇게 딱 두 명씩만 있어도 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거든요. 자, 이제 제가 유산화를 만나면서 이제 사업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과정에서 유산화를 만났고요. 자, 도대체 이 네트워크, 네트워크라는 이제 직업이 바뀌었어요. 뭐 하는 거냐 하면 유통 마진을 줄여서 광고비를 빼가지고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포인트로 전환해 주는 일이래요. 자, 그런데 그냥 이 일을 했을 뿐인데 저는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맨날 노동 수익을 벌던 재밌죠.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하는 거고 예전에 저의 조금만 써보시면 불 끄고 할게요. 자, 예전에 이게 뭐냐면요. 밤새 일하는 거예요. 새벽에요. 옛날에 사람들이요. 밤에 불이 꺼지지 않아요. 원에. 누가 일해요? 제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피곤해요. 그리고 이거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 팔뚝이 남편 팔뚝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꾸밀 줄을 몰랐어요. 자, 돈이 없어서 못 꾸몄을까요? 아니에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관심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유산화를 하면서 처음에 이 드레스 처음 입었어요. 지금 보시면 팔뚝까지 다 가렸죠. 자, 두 번째 목파였죠. 세 번째 가슴까지 다 드러냈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거예요. 이 화장실을 보면 제가 그래요. 사람들이요. 저 지인들한테 제가 이상한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바뀌고 있대요. 내 정신도 바뀌고 있고요. 내 외모도 바뀌고 있고요. 뭔가 다르대요. 근데 기뻐 보인대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행복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나도 행복해지고 싶대요. 자, 그 유산화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옛날에는 제가 공지직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런 소비자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상한 거라 생각한 거죠. 공장을 거쳐서 총판, 도매, 소매, 소비자까지 가면서 이 60% 예를 들어 리더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외제 화장품이 원가가 10만원짜리가 6천원이라는 거 그것이 알고 싶다니 나온 거 보셨나요? 자, 그런데 그 안에 이런 과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공장에 가서 인터넷 쇼핑, 대형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떠냐면 좀 더 단순해지고 싶어. 그래서 압축 점점요. 그러다 보니까 더 현명한 소비자가 나왔어요. 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나 직접 거래해야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점점 사람들이 직거래를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수입을 가져가는 공장과 회사가 하나여야 해요. 어떤 뜻이냐면 리더님들이 이런 케이스 있어요. 본사는 미국에 있는데 제품은 충북에서만 만들어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만들어요? 자, 본사에서도
가져가고 또 충북 본장에서도 가져가고 뛰어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가져가는 돈이 적어지겠죠. 자, 공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해요. 근데 네트워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생산자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소비자예요. 그러면 누가 만들어요? 회사가 만들어요. 그러면 회사한테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또 다른 소비자한테 이러한 제품이 있다는 거 알려줄 뿐이지, 예를 들어 제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가 생긴다든지 누가 책임져야 돼요? 회사가 책임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를 잘 보고 고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전달하고 놀라운 게 저는 처음에 제가 지금 저희 스폰서님 독일에 계시거든요. 저한테 유사다를 전달해 주셨고, 근데 그날 지난주에 이렇게 오셨을 때 얘기했어요. 스폰서님 한 사람으로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그런 일이고, 또 제가 이렇게 있는데 미국에 모르는 분들인데 저한테 제품을 넣고 있대요. 저를 알아요. 희한하지 않아요?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일이에요. 네트워크는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냐면요, 특별하게 자격이 없어도 돼요. 뭐 중졸이어도 되고 고졸이어도 되고 아무 뭐 자격증 없어도 되고요. 우선 다른 네트워크 자본을 필요로 하는데 유산화는 자본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부업도 가능하고 전업도 가능하고, 근데 얻어지는 거는 권리소득과 재정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 있대요. 자, 옆집 엄마들 많은 리더들이 봤거든요. 이래요. 남편이 하지 말래요. 우리 옆집에 있는 언니가요, 다 돈 홀랑 까먹는다고 하지 말래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세계적인 사람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밝은 미래에 대한 기회를 주고 자영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들은 세계 경제의 회생의 주요입니다. 빌 게이츠가 지금 보면 이 4명의 사람들 같은 경우 워렌 버핏은 세계 최고의 투자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했대요.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내가 한 최고의 투자다. 자, 이런 분들이 말하는 말, 저는요, 유경준 스폰서님 처음에 만났을 때 유경준 스폰서님의 말을 믿었을까요? 객관적 자료를 믿었을까요? 객관적 자료를 믿은 거예요. 스폰서님이 보여줬던 그 자료들이 그냥 말로 유산화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뒤도 안 돌아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전달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내 지인들이 이상한 거 많이 먹고 있는데 사업은 모르지만 일단 뭐 저희 어머니가 센트를 먹고 있는데 전달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 제대로 된 회사를 골라야 돼요. 자,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예요. 지금 이런 분이 있죠. 네트워크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럼 멍충이에요. 지금은 뭘 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시대가 이미 그거 하면 안 돼. 뭐 이런 말을 하는 건 무서워요. 왜냐면 제가 파트너 중에 보험 설계사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가장 빨리 아는 사람은 보험 설계사예요. 남자 중에 세상을 가장 빨리 아는 사람은 택시 운전기사예요. 근데 보험 설계사분이 저희 파트너 중에 한 분이 3분을 초대했어요. 3명이 앉았어요. 같은 직장 동료예요. 그래서 유산을 알려줬어요. 그 3분이 직장 동료는 몰랐는데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셋 다. 해봤던 거예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이것처럼 다 하나씩은 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왜 그들은 실패를 했냐. 저는 네트워크 굉장히 이렇게 뭐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안 보여주면 못 움직여요. 근데 저는 유산을 만나고 남편한테 2달 동안 말 안 했어요. 왜 말 안 했냐면 했다가 그건 보면 남편한테도 창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알아봤어요. 근데
제가 2달 동안 한 일이 주로 뭐였냐면 네트워크에서 망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성공하자고 했는데 왜 망한 사람을 만나요? 저는 사업가잖아요. 항상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망할 때를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투자할 때도요. 내가 이거를 투자했을 때 잘못되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지 잘 될 거는 생각 안 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회사를 만났는데 아니 진짜 막말로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손해본 사람은 왜 손해보냐는 거죠. 어때요? 정말 똥피 간 사람들도 많아요. 얘기해줘요. 그분들이. 근데 공통적인 걸 찾았어요. 2가지예요. 첫 번째 사재기, 2번째 라인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유산에도 분명히 맹점이 있을 거야. 맹점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맹점을 찾아야 돼. 자, 네트워크 한국에 3,400개 있어요. 그 중에 직접 공제 정부에서 아 너네는 안전해 라고 한 게 54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적어도 고를 때 3,400개 중에 54개 중에 골라야죠. 그쵸?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54개 외에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54개 중에서 그러면 열심히 보상을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그거구나 보상이구나. 어떠냐면 다 목표는 똑같아요. 권리 수익을 받고 싶어요. 노동 수익이 아니라 권리 수익을 받고 싶어 해서 회사마다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키냐면 네트워크는 당장은 돈이 안 돼. 근데 천천히 열심히 하면 돈이 돼. 한 10년을 인생을 투자했는데 그때서 200도 안 돼가지고 이 길이 아니구나 깨달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해요. 저희 학부모들 중에 너무 많아요. 그 추운 겨울날 전단지 붙이고 다니면 그 열정을. 근데 유산을 안 해서 4년 안에 골드 못 가면 바보가 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요즘은 막 더 빨라요. 저도 1년 3개월 안에 됐으니까. 왜냐면 이게 수학적으로 생각하면서 가면 돼요. 근데 왜 수학적으로 가냐면요. 감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된다. 왜? 수학으로 보면 이렇게 1000포인트 하면은 200달러를 준다. 정확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선택을 할 때 54개 중에 고르셔야 돼요. 회사, 제품, 부상 이렇게 3개 중에 잘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자, 고르시는 방법을 이렇게 보는 눈. 우리가 남편 보는 눈이 없어서 내 눈을 찔러야 돼 이럴 때 있지 않아요? 맞아요. 자, 맞아요. 선생님 그럼 안 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그러잖아요. 아, 남편은 유머 감각이 있고 자상한 게 최고구나 이렇게 알죠. 살아보니까 알았어. 자, 일을 하다가 알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 네트워크 중에 비율을 적용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뭐 5대3 대1, 2대1 막 이렇게 비율을 적용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어떤 거냐면 자, 예전에는 이렇게 6명이 일하면 혼자 돈 벌어가고요. 6명이 일하면 이렇게 2명이 돈 벌어가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일하면 6명이 일하면 3명이 돈 벌어가는 그런 구조로 조금 더 힘을 덜 들이면서 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비율을 적용하면 이건 하나님도 못 맞춰요. 제가 미팅을 뗐는데 유니 땡땡의 이제 제품이었어요. 근데 중국 분이세요. 근데 돈을 얼마 많이 벌네. 유니 땡땡에서 만나서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네트워크 이렇게 돈을 버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아이디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사재기 한 거를 60% 가격에 사서 중국에 파는 일을 한대요. 근데 그게 억대를 벌대요.
놀랍잖아요. 왜요? 이 몇 대, 이 1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재기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럼 나는 선택하기 전에 모를 것 같은데 인터넷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면요 제품을 쳐보세요. 예를 들어 A사 땡땡 들어가면 제품이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8만원에 파는데 5만원, 6만원에 팔아요. 그거 뭐예요? 사재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 N사, 뉴 거기 같은 경우도 화장품이 10만원짜리가 5만원에 팔아요.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사재기예요? 직급을 가면 좀 돈을 준대요. 많이 준대요. 그러니까 직급 가고 그만두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선택하면 안 돼요. 자, 유산화는 1대1 비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 구간 비율을 적용해요. 이게 구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회사는 이렇게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돈을 버니까 나는 3%만 이윤을 줄게 구간을. 너는 6% 줄게, 12% 줄게, 21% 줄게. 이거 좀 당연한 것 같지 않아요? 회장님이 좀 많이 가져가고 오래 일하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내가 10만원 팔았는데 13,000원인데 스폰서님은 10만원 팔았는데 21,000원 가져가요. 이런 일이면 사람들한테 권하면 되나요? 안 되죠. 왜냐면 밑에 있는 친구가 그럴 거 아니에요. 너가 이러려고 나를 데려. 그래서 다단계만 지인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항상 윗사람만 돈 벌잖아요. 그렇죠? 왜요? 나 능력자야. 나 100만 원의 매출을 일으켰을 때 나는 3만 원 가져가는데 스폰서님은 잘 낼 때 10만 원 일으켰는데 2만 1,000원 가져가요. 너무 너무한테 살이 높다는 거죠. 유사들도 어때요? 누구나 20%. 처음 시작한 우리 리더님이나 저는 우리 다야님이나 똑같이. 세 번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사재기. 자녀 실적을 소멸하는 회사들이 제가 아는 한 다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막 뛰어요. 열심히 일해서 며칠까지 마감을 해요. 15일 아니면 한 달 뭐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마감하고 나면 남은 점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마치고 점수 마치고 나서 남은 거를요 없애요.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제로 베이스. 그럼 어때요? 내가 노력한 게 그게 다 회사로 지속되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조금씩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내가 다음에 먹으면 되지 이러면서. 그때 유산화는 다음 주로 다 이월해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샴푸 하나도 안 사시죠? 굳이 딱 뭐 100점? 200점? 나만 먹고 쓰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하죠. 스폰서님도 그러잖아요. 225점 하면 25점 더 왜 써? 이렇게 하죠. 그만큼 사재기가 없고 남은 점수 이월되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 또 세대를 제한하는 회사가 있어요. 세대를 제한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쭉 하부에서 예를 들어 밑에서 200포인트를 샀어요. 그러면 200 이렇게 가다 보면 저는요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사기 아니야? 처음에 사업 설명 들을 때 몰라가지고 아니 도대체 헬스팩 한 달에 만원 주면은 이거 도대체 원가가 얼마야? 근데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세대를 제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1대, 2대, 3대까지만 줄게. 만원만 줘서 3만원만 10만원짜리 나가면 나갈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식. 근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대박이 나타나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마음이 쓰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열심히 안 하면 후원 안 해요. 스스로 줄게. 아니면 물건 안 사면 아예 없어지도록 아예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세대를 제한하는 거. 근데 유산화는 어떠냐면요. 저 밑에 있는 우리 유경남 다야님 같은 경우는 저의 한참 미치잖아요. 제가 미치잖아요. 근데도 저희를 도와주셔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저 밑에 있는 15점, 뭐 저 밑에 있는 5점 샴푸까지 다 올라와요. 근데 그럼 회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5,000점이라는 점수를 제한해요. 근데 그 정말 너네들 점수 제한하네 이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업할 때 1,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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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점 이렇게 5명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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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해서 5,000점을 모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세대가 제한되는 게 좋겠어요? 안 돼 있는 게 좋겠어요? 안 돼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특히나 저같이 이렇게 대박이를 모르는 사람은 훨씬 그렇죠. 자, 근데 대박이는 언제 나오냐면요. 라인을 파다 7번 때 나온대요. 그거 박충자 스폰서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파다 보니까 이 사람도 아니야. 또 이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를 했어요. 한 번도 네트워크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바닷가에 저 모래알 같은 모래가 있는데 거기서 나한테 반지를 찾으래.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땅에요 38,000원을 받았을 때 땅에 돈이요 막 떨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와, 근데 루비 다이아는요 하늘에서 돈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다 200까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200까지 만들 때 어땠냐면 곡괭이로 조그만 살 있죠. 곡괭이가 조그만 살으로 이렇게 돈을 파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났어요. 근데 박정자 스폰서님이 7대 가면 나온대요. 그래서 더 가자. 더 갔어요. 그때 이 사람이더니 나오네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가다 그 앞에서 안 되는 일이야. 이러고 돌아왔어요. 그 바로 앞에 이상한 리더님이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세대를 제한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비율을 적용한다든지 구간 비율을 적용한다든지 자녀 실적을 소멸한다든지 세대를 제한하거나 수당을 이런 거 5천만 원까지만 줄게 1억 5천까지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수당 제한하거나 직급 수당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안 사거나 활동 안 하면 강제 탈퇴되는 회사 다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 허블라이프 550만원 주고 가입해가지고 300만원씩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힘들어서 못했어. 근데 와가지고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 강제 탈퇴돼 있네. 뉴스킨을 해보려고 400만원을 들여서 280만원씩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2달을 못했더니 왜 못했냐면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너무 싸게 파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추적하러 다녔는데 다시 이제 해보려고 왔더니 아이디가 없대요. 이건 진짜 실화예요. 제가 만난 파트너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2만 원만 냈을 뿐인데 그리고 제품 몇 번 먹지도 못하고 1년, 2년이 지났는데 다시 설명 들어보니까 하고 싶어. 그때 내 자리가 있는데 스폰서님이 막 한 줄을 내려놨네. 이런 욕도 같은 그런 일이에요. 자, 그리고 직접 소개자 후원 수당을 제한하는 거. 예를 들어 내 밑으로 내가 소개한 2명이 활동을 안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활동해도 나한테 수당이 안 와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상속을 제한해요. 제가 부동산을 좋아하니까 사이판에 가가지고 부동산을 사려고 갔어요. 갔는데 이러는 거예요. 미국의 땅에 지상권이 50년 걸려있고 땅은 사이판 거지만 건물만 미국 거래요. 그래서 50년만 내 거래요. 그거 살까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 자식들 때는 못 누리겠네. 너무 사이판이 좋지만 못 샀어요. 그럼 똑같아요. 근데 상속을 제한한다는 건 예를 들어 엄마가 2천만 원 벌던 아이디만 할게요. 아니면 엄마가 뭐 저기 해가지고 엄마 때부터 300까지만 할게요. 뭐 70년만 보장할게요. 이런 거. 근데 유산화 상속은 어떠냐면요. 리더님들 집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애가 20살 이상이어서 또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애가. 근데 엄마가 일찍 어떻게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때요? 집이 한 채 있으니까 너는 안 돼 그래요? 아니죠. 엄마 집
엄마 집 하나, 자기 집 하나 이런 두 채 갖는 거예요. 이름도 바꿔줘요. 똑같이. 그리고 상속을 받을 애가 3명 있어. 그럼 어때요? 첫째, 둘째, 셋째 중에 유산한 매니아가 하나 있네. 첫째가 만약에 매니아다. 그러면 2명이 포기각서 써줘야 돼요. 예. 근데 그 코드가 10만 원밖에 안 들어와도 상속 받으려면 해야 돼요. 그 과정을. 심사 받아가지고 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만난 고르고 고른 54개 중에 고른 회사가 유산하잖아요. 유산나 아니고 유산화도 아니고 유산화.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유산화는 사나 중나 회사에서 유산화 아니에요? 자,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름 왜 이렇게 줬을까요? 자, 이게 있어요. 저는 항상 이런 거 있죠. 삼성 기업 모토가 뭔지 아세요? 삼성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를 기업의 모토로 삼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기업 모토대로 초인류 기업이 됐죠. LG는 기업 모토가 뭐냐면 사랑해요 LG예요. 특별한 기술력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현재는 뭔지 아세요? 안 되면 되게 알아. 정주영 회장님의 그 모토로 어때요? 사막에다 달리죠. 유산화 사업은 마이로멘츠 박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게 해준대요. 그게 모토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나한테 건강하게 해준대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거 있죠. 되게 자녀를 최우수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막말해요? 분명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유산화. 자, 유산화의 이 마이로멘츠 박사님은 원래 세포의학자예요. 명확한 박사님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의학자죠. 근데 이분에게는 슬픈 가족사가 있어요. 고등학교? 이럴 때,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대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형제들은 간암과 퇴행성 질환으로 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유산화를 창립하기 전에 도대체 뭘 하고 계셨던 분이냐면 벌연구소, 세포연구소를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 부모도 형제도 다 돌아가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내가 진단하는 진단 시험을 만들었지만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지는 못했어. 근데 이분이 어떤 약사님을 통해서 너도 가족력이 있으니까 약을 먹어봐. 건강식품을 먹어봐. 해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 몸이 피곤한 건 똑같았대요. 이상하다. 보면서 성분표를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배양하던 곳에다가 떨어뜨려 보니까 그 세포들이 건강하기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내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모토로 유산화를 창립했어요. 세계 2천이 안에 드는 거잖아요. 너무 멋있는 그 마인드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근데 그럼 제품을 만들었겠죠. 온전히 뭘 생각하고요? 건강만을 위해서 뉴트리션을 만들었어요. 근데 헬스팩을 만들고 나니까 가격이 얼마예요? 30만 원 넘어요. 드실 수 있으세요? 30만 원? 못 드시죠. 상위 5%만 먹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였어요? 모든 사람이 했잖아요. 영어로 everybody? 자, 모든 사람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해서 그 다음에 유통을 고민한 거예요. 근데 그럼 모든 사람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먹고 좋은 걸 전달하면 네트워크 방식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유통비가 빠지니까. 이렇게 연구하던 분이에요. 그러면 야 니네 회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상. 이거 그냥 영양제 파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인가요? 이 상은 뭐냐면 의학계의 노벨상이에요.
평생 의학도들이 받고자 하는 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당신은 인류의 생명을 구하고 공헌한 사람에게 준다라고 써있어요. 그런 분이 우리 유산단의 창립자예요. 얼마나 많은 지대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이런 상을 줬겠어요. 그러니까 검증된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마이너 벤츠 박사님의 일대기는 3개로 나눠요. 처음에는 진단,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예방. 근데 이미 아픈 사람은 어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마이너 벤츠 박사님이 슈바이처 생가에 갔대요. 가서 이렇게 있는데 요람처럼 편안한 거래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나도 사람들이 요람에 누워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 라고 생각했을 때 멕시코의 산업미국 병원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 병원은 세계 4대 해독병원이고 암 치료하는 병원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저희는 24개국에 진출되어 있고요. 왜 이렇게 많이 못 나갔을까요? 저희는 자체 생산을 하기 때문에 OEM처럼 뛰다가 파는 곳하고는 달라요. 왜요? 생산 라인을 만들면서 가요. 한 개 국가를 가는데 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유산화가 들어오고 싶다 해서 막 들어가는 회사가 아니에요. 유산화가 얼마나 참 대단하냐면 필리핀에 저희 사업자가요 헬스팩을 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헬스팩을 왜 사가세요? 거기서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헬스팩이 없대요. 왜 없을까요? 판매 1인데 이유가 습기가 약하다 보니까 자꾸 부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필리핀 사람들이 야 제발 좀 딱딱하게 만들어줘. 근데 그러면 몸에 나쁜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는 헬스팩을 줄 수 없어. 이게 유산화예요. 자, 이렇게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들어가 있고요. 번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냥 보험 같은 거예요. 우리 보험 들 때 보혈압 고지혈 있으면 잘 안 들어주죠. 이렇게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해줬다라는 것은 안전하다는 거죠. 검증을 했다는 거요. 또 검증된 게 뭘까요? 저희는 네, 뉴욕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는 어떠냐면 한국에 8개가 딱 가 있대요. 포스코나 SK, 뭐 국민은행 이런 정도. 그런 곳에 뭘로 등록되어 있냐면 제약회사.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등록되어 있냐면요. 나스닥의 작은 증시예요. 예를 들어 포장 재질업체, 가정용품점. 근데 그런 곳에서 영양제를 사서 먹는 거죠. 이렇게 21세기 전 세계 헬스케어 주식 중 수익률 1위를 나눈 제품이 3가지거든요. 근데 저희 제품이 몇 개 안 되죠. 근데 아메리 제품이 1000개가 넘는데 매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30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1000억을 팔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는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제품력이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 김밥 전문이나 뭐 이런 데 분식집 가면 메뉴 되게 많은데 먹을 거 없죠. 근데 칼국수 집에 갔는데 칼국수 하나에 김치 하나만 줬는데 너무 맛있어요. 대박이지. 그게 유산화예요. 정말 편해요. 예를 들어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요. 자기 제품을 체험하는 데만 얼마를 쓰면 100만 원 이상을 써요. 왜요? 자기야 여기 공기청정기 나왔대. 청정기. 그럼 네트워크 뭐 하는 거야? 너가 써보고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하나 사야지. 자기야 이번에 저기 해가지고 냄비가 하나 나왔는데 너가 써봐야 냄비 좋은 거 알려줘. 사다가 판다는 거예요. 근데 유산화는 어때요? 경험할 게 너무 딱 몇 가지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이거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유산화를 소개한다 그 책자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유산화를 소개합니다라는 그 책은 누가 만들었어요? 유산화 회사에서 만들었지만 맨 뒤에 보면 식약청에 심의를 거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빠져야죠. 당연히 그러면 회사가 조금만 저기 해가지고 뭐 해독이네, 뭐 디톡스네, 뭐 이러면 검열당하는데 이렇게 큰 거를 아닌데 올려놓으면, 그렇죠? 이게 실제로 대통령이 오셨을 때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이렇게 막 꼬불꼬불 돼 있는 게 뭐냐면요, 자기의 장이에요, 장. 근데 왜 여기서 왜 이런 거 미국의 백악관에서 이런 거 왜 온 걸까요? 미국에서는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우주선이래요. 항공 우주선을 타고 갈 때 우주 비행사들이 지금 장에 굉장히 이제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계의 흐름을 가장 빨리 알게 될 곳이 어딜까요? 유산한 거죠. 왜요? 지금 백악관과 같이 연구를 하니까 정보가 빠르다는 거예요. 왜요? 땅 투자할 때 예를 들어 국토부에 일하는 분이 같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똑같은 거예요. 유산화의 기업이 정말 미래가 밝은 이유인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회사는 회사 마인드도 좋으시고 정말 좋은데 회사 제품이 근데 많은 리더들, 이렇게 사람들 네트워크하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죠. 쟤 팔려고 그러나? 근데 저희는 어떠냐면요, 당당할 수가 있어요. 네가 안 먹어도 돼. 그치만 내가 정보를 주는 거야.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나중에 다 고맙다고 하죠. 지금 캐나다는 어떤 나라예요? 의료비가 공짜인 나라고 의사가 공무원인 나라예요. 근데 국민이 아프면 국가가 손해예요. 근데 자꾸만 국민들이 열심히 영양제를 먹는데 어때요? 의료비는 자꾸 올라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연구를 했어요. 비타민을 먹는 사람들과 먹지 않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막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연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먹는 사람들이 너무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 희한하지 않아요? 임산부 영양제 먹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대장포진 심하니까 영양제 먹으라고 하는데 왜 몸이 더 안 좋아졌을까요? 자, 커피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커피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좋다고 하는 이유는 뭐고요? 자, 커피를요 고온에서 많이 볶아서 그거를 많이 짜내면 발암물질이 나와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커피를 저온에서 2번씩 이렇게 하면 어때요? 심장병이나 아니면 혈관에 좋대요. 이렇게 이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품도 똑같아요. 유산화 제품 같이 좋은 제품을 드시면 몸에 좋을 것이고, 예를 들어 국수를 끓여 먹는데 내가 바빠. 그래서 미연이나 다시다 넣고 끓여 먹네. 그럼 지금 당장 티나요? 아유, 미연 먹는다고 안 죽어. 근데 장기적으로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비타민을 만들 때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저도 그랬어요. 과일에서 추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연처럼 만들어내는 거라고.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내 몸에 들어가서 축적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있는지 조사해봐.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얘예요. 여행 갈 때 5성급, 3성급 막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으면 편하죠. 안 가봐도 알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별 5개, 4개, 3개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책에서 최고의 등급을 받고 있는 유산화예요. 그거는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스폰서님한테 보여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너네 회사가 그렇게 좋아? 그냥 말로만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린이집을 하려면 어린이집에 맞는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은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건강식품이에요. 포도즙도 뭐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의약품은요, 정말 머리카락 하나 작은 먼지 하나도 다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요, PDR, 지금 유산화 제품 등재되어 있잖아요. 자, PDR이라는 거는 뭐냐면 미국의 의사들이요, 이렇게 처방할 때 위에다 놓고 멋있게 쓰는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이렇게 등재되어 있다는 건 그럼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에 있는 제품들은요, 심장병 환자도 먹고요, 고혈압 환자도 먹을 약들을 선택하는 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검증이 안 된 게 들어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임상실험을 끝냈다. 얘는 안전하다. 그렇게 PDR 미국, CPS는 캐나다, 밀스, 호주 동남아시아에 사용되는 모든 그런 것들에 중국의 의학사전까지도 저 유산화로 등재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데들은 그래요. 혹시 이제 유니땡땡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등재되어 있거든요. PDR에. 그러면 막 얘기해요. 아, 유산화 뭐 그런 거 등재되어 있겠어? 이래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안 했죠. 이거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유니시티 회사에 전화해요. 저도 회사에 주로 전화해요. 뭐 애터미도 전화해요. 아, 저기 수산이 2월 된다는데 되나요? 스피커폰 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들으셨죠? 이렇게 하고. 이거 PDR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했냐, PDR 등록됐다길래 거기 회사에 전화해서 저 그 제품 먹고 싶어요. 뭐뭐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있대요. 근데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대요. 왜요? 미국의 것만 등재된 거예요. 그럼 한국 거는요? 한국은 다른 유통 라인 때문에 다르대요. 유사나요? 전화해요? 제조 라인이 같아요. 저희 얼마나 좋아요. 미국까지 안 가도 돼. 그런 제품을 저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딱 여기 PDR 하나밖에 등재 안 돼서 미국 회사니까. 근데 유산화는 전 세계에 다 등재되어 있어요. 그게 로비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보고 뭐라 하냐면 제가 항상 말해요. 유산화는 예를 들어 신문지에다 꽃을 싸면 꽃향기 나요, 안 나요? 나죠. 알죠? 꽃 신문지에 써놔도 그냥 흉측한 신문지에 써놔도 이거 꽃인지 알아요. 향기가 나요. 근데 예쁜 포장지에다 똥을 싸서 주면 몰라요? 알지. 알게 돼 있어요. 유산화는 시상지에 보면 희한해요. 너무 까다롭고, 그리고 뭐 사업을 할 때 골드 할 때 심사를 한 달 받았어요. 여기 사재기 있나 아니면 뭐 있나. 그리고 전화도 와요. 이거 왜 이거 이렇게 됐어요? 카드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다 소명해야 돼요. 아니 좀 회사에서 돈 번 사람 돈을 아무렇게나 벌면 어때요? 근데 아니래요. 아무렇게나 벌면 안 된대요. 회사의 철학과 맞지 않대요. 자, 이렇게 닥터 오즈, 닥터 오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예요. 이분이 어땠는 줄 아세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못할 뻔했어요. 왜냐면 70이 넘어서 아픈 거 아니야? 건강 이상선. 그때 닥터 오즈쇼에 딱 나와서 건강검진표를 딱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니까 쫙 다 잠들었어요. 자, 그만큼 닥터 오즈는 신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바마 대통령만큼 신뢰를 받는 의료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유일하게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이거 지금 뭐죠? 지금 6판이에요. 최근 판이에요. 근데 이 아까 이렇게 5개의 판이 쫙 갔는데 이게 해마다 이제 4년에 한 번씩 발간됐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맨날 1등이야.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할 게 없어요. 미국에 저희 파트너 중에 약사분이신 며느리가 보시더니 이래요. 유산화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원료를 좋은 걸 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제품을 만들 능력도 부족하긴 하지만 원료를 그렇게 쓸 마음도 없어요. 다른 회사들이요. 근데 유산화는 지금 플래티늄 플러스 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 회사는 의학계 회사로 등록돼야 될 만한 가치를 가진 회사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학계 저희 딸이 친구들이 엄마 뭐해? 맨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너 뭐 한다고 그래? 이러면 엄마 약사라고 그래. 이렇게 지금 보면 교보문고 들어가서 영양제 쳐보시면 여일선님 책이랑 이런 책들이 베스트 1위로 등록되면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19,000원에 판매되니까 사셔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 인사나 이 책이 배치되어 있어요. 도서관에 배치된다는 거는 이상한 책 배치할 수 있어요? 아니죠. 검증된 것만 국립 도서관에도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유산단은 저는 이 지금 헬스케어 대상 받았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거기 기사 내용에 보면 너무나 큰 병원들, 너무나 큰 회사들과 이겨서 이 헬스케어 대상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미국인들이 제품을 골라 먹을 때 뭘 보고 골라 먹냐면 캐나다 국민들은 아까 서플리먼트를 보고 골라 먹어라. 미국인들은 컨슈머랩을 보고 골라 먹어라. 컨슈머랩이 뭐냐면 소비자 고발 단체예요. 얘 소비자 고발 단체여서요. 우리 현대 기아자동차 믿고 싶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A사 뭐 오메가 있어요. 그러면 수은이가 그냥 공부해버려요. 얄짤 없는 곳이에요. 왜요? 소비자들의 돈으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제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컨슈머랩에 통과된 거를 먹어라 라고 자용진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컨슈머랩에서 매일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잖아요. 한번 박수 좀 쳐주세요. 스포츠 선수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몸이 재산인 분들이에요. 아무리 돈을 준다 해도 절대 먹지 않아요. 왜요? 0.001초의 차이로 금운동이 갈리는데 그분들은 맨 막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유산단은 3,000명 이상의 선수들이 선택한 제품이에요. 자, 이렇게 많은 직접 공제에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유산단은 지금 자 요즘 A사의 매출표예요. 어떤 우리 리더님이 해주셔서 보면 어때요? 매출 1위에서 지금 1위 제품이 뭐냐면 더블엑스 영양제죠. 근데 이 영양제가 희한해요. 어떠냐면 20년 전에도 같고 지금도 같아요. 근데 제품은 같은데 어때요? 현대인의 몸 계속 바뀌고 있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헬스팩은 막 계속 업그레이드 되죠. 현대인이 미세먼지가 많아? 아니면은 예를 들어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율이 자꾸 바뀌고 있어서 계속 연구진이 있기 때문에 바뀌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추가를 해요. 아, 현대인한테 필요한 게 이게 먹어야 돼. 이것도 더 먹어야 돼. 이것도 더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붙여서 가고 있죠. 자, 그게 왜 그럴까요? 자체 생산이 적고 연구진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수입이 작고 줄어요. 그 1조가 계속 1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사업자는 계속 많아지는데 계속 1조면은 수입은 줄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요? 공기청정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공기청정기도 저번에 기사 봤죠?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많이 쓰죠. 계속 WX가 250억이 감소됐대요. 이 250억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상. 비싼 헬스팩을 제출을 해서 이렇게 57억 원이 증가되고 있어요. 따라잡을 거예요. 제가 남편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유산아, 지금 1,000억이면 1조 가면 10배, 그럼 네 수입이 10배 늘어나는 거야. 멋있죠? 자, 이렇게 지금 보면 유산단은 어떠냐면 거북이 같고 느린 것 같지만 저는 항상 세상은요 느린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가장 빨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빠른 길을 가려다가 추락하거든요.
지금 제가 처음에 왔을 때 2년 전에 뭐라 했냐면 바람 불 때 연날려라 막 이 얘기 했거든요. 근데 그걸 정말 실감해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산다라고 가면 맨날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요. 유사방은 뭐예요? 1. 그 다음에 근데 왜 네트워크예요? 근데 이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거 알아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서둘러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유산화는 국내 성장 순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54개 중에 지금 7위까지 올라갔어요. 제품 30몇 개 가지고. 자, 그럼 유산화를 비즈니스 해야 되죠? 빨리 낼게요. 우선 회원가에 2만원만 내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보지를 2만원인데 다 줘요. 자, 그리고 10% 할인도 되고 이제 애용하시면 돼요. 뭐 사업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야만 먹고 써도 사업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좋으면은요, 그냥 이거 좋은 제품이야 라고 공유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밑으로 먹는 것들이 20%가 차곡차곡 쌓여요. 그냥 그럼 어떻게 쌓이냐? 자, 회원가입했어요. 가게 하나를 여는 방법이에요. 다른 회사들처럼 몇백만 원씩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달했는데 3400원짜리 유산균이 좋대요. 그러면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게 쌓여서 가게 하나가 기간 제한 없어요. 2년 걸려도 되고 10년 걸려도 돼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가게 열려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자, 좀 나는 빠르게 먹었어요. 해독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도 하고 했는데 그게 6주밖에 안 됐는데 다 전달됐네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야, 너는 좀 큰 리더가 될 것 같아. 가게 하나로는 감당이 안 되는 여자야. 너한테 가게 2개 선물로 줄게. 그렇게 해서 가게 3개를 줘요. 자, 그러면 한 개, 3개 뭐예요? 한 개는 월 700만 원 벌 수 있는 거예요. 3개는요, 700, 한 개씩 100만 원씩 올라가는데 700, 800, 900 해서 총 2,400원 벌 수 있는 가게예요. 그러니까 6주 안에 자기가 먹던지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면 2,400만 원도 여건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난 한 100개 주면 안 돼요? 나 더 많이 먹을게요. 그렇게 주지 않아요. 딱 한 개 아니면 3개로만 시작하는 거예요. 자, 비즈니스를 할 거예요. 자, 한 개였는데 이제 3개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사업자니까 3개 가지고 해야겠죠? 3개 가지고 시작했어요. 자, 제가 한 명의 리더님과 또 한 명의 리더님, 예를 들어 저희 원감 선생님께 전달했어요. 그리고 유영순 리더님, 자, 그리고 한쪽으로 또 박혜순 리더님께 전달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2명만 알면 얼마 벌 수 있어요?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럼 이게 쭉 저는 이 OC 하나밖에 몰랐는데 OC가 양씨를 알고 양씨가 B씨를 알고 C가 D를 알고 쭉쭉쭉 내려가서 제품력으로 따라가면서 사업이 되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저쪽도 E씨가 최씨가 1, 2, 3, 4 이렇게 아는데 나는 아는 사람이 E씨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쫙 완성해서 5,000점이 되면 700만 원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올라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000점에 제한을 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700만 원밖에 못 버네. 내 능력이 이렇게 뛰어났는데 회사에서 말해요. 그럼 너는 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가게 2개 더 줄게. 2개. BC 4, BC 5를 줘요. 그러면 자, 가게가 또 생겼죠. 그 다음에 자, 그럼 700만 원 벌고 싶으면 몇 명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2명. 딱 2명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요, 그게 진짜 될까? 진짜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이제 골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꽉 찼는데 여기다가 제 지인 또 넣어요? 아니죠. 더 벌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가게, 여기는 이미 꽉 찼으니까 여기 가게를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지인 한 명을 더 데리고 오면 돼요. 자, 최씨 해서 라인을 키웠더니 여기가 꽉 찼어요. 그럼 얼마를 줘요? 800만 원.
까지 벌 수 있는 가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완성한 사람은 골드, 2개 완성한 사람은 루비, 3개 완성한 사람은 에메랄드 이렇게 말해요. 자, 대신에 여기도 꽉 찼으니까 어때요? 너도 이 가게를 잘 완성했구나 하고 또 가게 2개를 줘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나는 돈을 더 벌고 싶어. 그러면 마지막에 또 하나 더.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가게를 꽉 차게 2,400까지 벌고 싶으면 몇 명의 지인이 필요해요? 하나, 둘, 셋, 4명만. 자, 우선은 2개만 먼저 해보시면 돼요. 이게 2개가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딱 아시는 분 타고 내려가면 돼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어떠시냐면 좀 해보다가 말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7단계는 내려가야 정말 리더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수입이 만들어지면 2,400만원. 추가비씨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근데 이 추가비씨는 어디로 달리냐면요. 나의 파트너의 밑에 달려요. 이런 네트워크가 없어요. 자, 나의 파트너의 밑에 달린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저 같은 에너지가 있는 스폰서가 밑에서요 파트너가 될 거예요. 변신. 근데 다른 네트워크는 어떠냐면요. 평생 스폰서는 평생 스폰서예요. 근데 너무 불합리하지 않아요? 노하우가 제일 많은 사람이 밑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소신적에 가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함께하는 비즈니스고요. 똑똑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찾는 리더들이 어떤 리더를 찾냐면요. 성실한 리더, 꾸준한 리더, 부족해도 마음씨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리더를 찾아요. 근데 리더님들은 찾으실 때 이렇게 찾으세요. 아, 발이 넓어, 말을 잘해, 잘 팔아, 막 이런 거. 그런 분들은요, 어떠냐면요. 마음을 가질 때에 오르락내리락이 더 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리더를 찾을 때 그렇게 찾고 있고요. 이렇게 수입이 계속 들어가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말했잖아요. 가문을 바꾸는 일이고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고 최고의 기회가 된다고 했잖아요. 왜? 보통은 회사를 차리면 내가 리스크가 너무 큰데 회사에서 다 시스템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전지현은 머릿결 하나로 10억씩 막 벌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단지 이 말로 내가 눈으로 계속 꾸준히 해서 억대를 받아갈 수 있는 일인 거죠. 그거는 전지현이 광고에서 수익 받아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믿을 수 있는데 유사나 회사에서 이렇게 광고에서 수익 가져가는 거는 이상한 일인가요? 이거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정말 땀으로 노력한 대가를 받으시는 거예요. 정직한 일이에요. 제가 초기에 이 일을 할 때 어떤 거를 이제 기독교이니까 기도를 했었냐면요. 이래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전달했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약에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일이었으면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 고맙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제품을 준 분들은 효과를 봐서 고맙다고 했고요. 사업의 기회를 준 분은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우리 박혜수님은 60 이상이시잖아요. 골드 되셨고. 저한테 동생이 아니었으면 음식점 가서 설거지 했어야 돼. 근데 화려하게 드레스 입으시고 남편분이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하겠어. 근데 내가 다단보가 그걸 오시잖아요. 파트너들의 삶을 바꿔주는 일이에요. 이제 저희 라이브에 사람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오늘 이렇게 하시는 리더님들이 1년 후면 다들 골드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이에요. 상상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일반적인 일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근데 이 모든 혜택을 가져가려면 회사에서는 뭘 원하냐면 너의 건강, 너가 건강해져야 돼. 너의 가족이 건강해져야 돼. 그래서 가게 하나를 하고 싶은 분은 20만 원. 나는 가게 3개를 할 거야. 40만 원을 먹고 쓰는 거.
근데 보통의 회사들은 어떠냐면요. 이런 경우 있죠. 내가 갑자기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이 사업을 못했어. 그러면 유지 계속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아이디가 없어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계속 40만 원씩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 유산화 회사는 잠시 내가 멈춰 있어도 그 가게를 없애지 않는다는 게 진짜 매력인 거예요. 54개의 네트워크 회사 중에 내가 매출을 일으키지 않거나 뭘 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다 없애요. 근데 유산화는 먼저 들었다는 그 거를 항상 존중해주는 회사예요. 저는 이거는 정말 대박이라는 거예요. 대박. 자,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냐면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자,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큰 쪽으로 해서 줄게. 그럼 이만큼 사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쪽으로 줘요. 근데 많은 리더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작은 거에 20%. 그럼 이런 질문 받아보시지 않으셨어요? 작은 거에 20%를 준다는 건 그럼 왜 큰 쪽에 20%는 안 줘? 이런 얘기. 공평하지 않잖아. 자, 그런 얘기 들어보시고. 그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꼭 사업자로 만드셔야 돼요. 자, 작은 거에 20%라는 거는 수학이에요. 그냥 실은 왼쪽 10%, 오른쪽 10%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20%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산하기 쉽게 작은 거에 20%다 계산하기 쉬우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수당을 주는 회사예요. 자, 시간이 이제 오버됐대요. 자, 이렇게 점수 이어내줘요. 새로 오신 분들은 또 만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게 하나일 때랑 세 개일 때랑 같은 차인데 같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하나일 때는 69만 원의 수입을 가져가고 세 개일 때는 같은 매출인데 126만 5천 원을 가져가요. 수입이 2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꼭 세 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보너스들이 있고 그리고 돈나무 루비, 에메, 다이아몬드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고 했죠? 자, 그거를 꿈꾸면서 하는 거예요. 왜 같은 일을 하는데 노동수입은 어떠냐면 내가 멈추는 순간 돈 안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내가 멈춰있어. 제가 올해만 해도요. 호주 20일 갔었고요. 캐나다, 미국에서 거의 2달 갔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3달을 해외에서 있었어요. 근데 수입은 들어오죠. 이런 일이 있나요? 외국에 나가보시면 굉장히 더 많이 들거든요. 자, 수입들이요. 이 지금 보면 얘가 지금 일반적인 일이라 했잖아요. 수입이 이렇게 하다가 나이 들면 수입 뚝 떨어지지만 네트워크는 점점 올라간다. 근데 이게 비단 다른 네트워크도 그래요. 어떠냐면 네트워크들이요 이래요. H사, A사 뭐 나 얼마 벌었어. 나 2천만 원 벌어, 1,000만 원 벌어 했는데 그분들이 어느 날 보면 사업을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을까요? 자, 예를 들어 550만 원짜리 허벌라이프를 10명에게 팔면 매출이 5,500만 원 들어왔으니까 나한테 막 거의 2천만 원 막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550만 원짜리 팔 지인이 10명 이상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지인만 쏙 빼먹고 나니까 이제 팔 데가 없어. 그럼 어때요? 다른 걸로 가는 거예요. 화장품으로 가든 영양제로 가든. 그러니까 수입이 확 올랐다가 사람들은 쟤 2천만 원 벌었네? 이렇게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지인 없으면 뚝 떨어지니까 또 딴 데 가가지고 뚝 떨어져. 이걸 메뚜기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유산화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올라가요. 더디죠. 이렇게 더디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천천히 가고 정직하게 하는 일이 세상에는요 일확천금을 누리는 꿈꾸는 절대 안 돼요. 자, 그런 사람들 다 실패했어요. 왜?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났다 했잖아요. 만약에 지금 유산화 보상이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네트워크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유산화의 보상 너무 단순해요. 양쪽 맞으면 1대1 해가지고 맞으면 2월 해주고 그게 끝. 근데 다른 데는요 제가 보상을요 한 번 들으면 이해를 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빠져 있어요. 일반인들이 이해 못해요. 근데 머릿속에 그러면 걔네들은 바보예요? 도대체 왜 2월이 안
안 되는데 왜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이것만 얘기하면 끝나는데. 이혼이 안 되는데 왜 하냐면요. 자, S사에 있는 화장품 회사에 일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이혼 안 되지? 그러면 걔네 뭐라 그래요? 이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혼 되는데? 이래요. 왜요? 자, 사업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주 각인을 시켜요. 이렇게 해서 자, 이거 2대1로 받을 거야. 그리고 여기 남은 거 이혼해 줄 거야. 근데 여기 2가 이만큼 사라진 거를 몰라요. 초기는 몰라요. 근데 벌써 너무 많이 걸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도를 걸어라, 이렇게 해라, 이런 방식이다, 이런 거 고르지 마라 이런 회사는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다 걸리거든요. 자, 마이어벤츠 박사님의 글귀인데 제가 어떤 리더님이 올려서 너무 좋아서 가져왔거든요. 내가 나의 70년 생애에서 얻은 모든 지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시간은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이다. 이 둘은 고갈될 때까지 우리는 거의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다. 당신은 그걸 현명하게 사용하거나 낭비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 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생애가 주어져 있으므로 현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이 가지는 꿈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살아가고 행복과 건강 속에 삶을 만끽하면서 살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 리더님들의 건승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